자, 그러면 이제 일기 필수적인가? 뭐 매년 나오는 얘기죠. 스터디 무용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2년차들이나 생차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만큼을 가지고서 뭘 쓰겠다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되질 않는 시기긴 해. 그게. 그러니까 되게 힘들지. 쌓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의 목적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 쓰라는 게 아니고 목표 자체가 쓰라는 건 아니고 쓰는 거는 실무 정도만 쓰면 되고 목표 자체는 일주일 동안 공부해 오라고. 그 범위를 공부해 와서 쓸 수 있는 거 쓰고 못 쓰면은 기대 안 한다. 약간 이런 건데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야지 2기 때, 3기 때, 4기 때 점점 실력이 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건 2년차는 그렇고 그렇지. 생동차는 어떻게? 난 되게 과감하게 생동차는 본인의 능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의 능력이 생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실무가 안정화돼 있다. 안정화돼 있다는 표현을 내가 잘 쓰는데 그 안정화돼 있다는 거는 그냥 아침에 실무를 밥 먹듯이 200점을 풀고 복귀하는데 오전 정도가 다 됐다. 그러면 이론 복귀 타임이 나와. 공부할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스터디를 가도 돼. 근데 지금 막 보면 평가 개요도 못 쓰고 문제도 못 풀고 실무 문제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무가 베이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론 복귀까지 다 보는 일기를 가져간다? 이러면 오히려 1차까지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 다음에 올해 특히 1차는 또 짝수회잖아. 어려워지고 좀 왜냐면 또 인원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무에 재미가 붙고 속도감이 좀 난 사람들은 이론 복귀를 같이 가시는 걸 난 추천해드리고 일기도 갔으면 좋겠고 2년차는 그냥 입당도 계속 따라와야 되고 생동차 분들은 조금 실무가 아직 잘 안 됐다 싶으면 실무만 자꾸 계속 늘어져야 돼. 그냥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 실무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1차에 좀 투자하시는 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지 말고 그냥 한 과목이라도. 한 과목이라도 건져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 게 있고 우리의 방향성이 있어. 그 수험생들이 따라와 주길 바래. 근데 모두가 그렇게 따라와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스터디를 했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쓰라고 내비두면 뭐 어떻게 써? 책 보고 써야 되나?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막상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까지 따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또 없을 수도 있어. 어리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수험생들 중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독점의 참여율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고 스터디 답안부수 제출하는 것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도 솔루션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냐면 1기나 2기, 특히 2년차 같은 경우는 1기나 2기까지도 매 주차에 와서 공부를 깔끔하게 해갖고 와서 그 주차에 내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쓰고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게 거기서 오는 또 자기만의 자괴감이 또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수가 나와. 그래서 또 쓰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저 위에 있는 애들은 항상 매주 있어. 근데 나는 가서 반도 못 쓰겠어. 나는 가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모르겠고 못 쓰면 그 사람들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일까? 그게 반 정도일까? 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복습 위주로라도 나는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야. 내가 못 썼으면 강평 열심히. 왜냐면 다가오는 2주만 공부를 하는 기간이 아니잖아. 이게 지나고 나서 따라가는 공부도 공부인 거잖아. 4년차에 붙었고 2년차에 붙었고 4년차에 붙었으면 공부 잘했을 거라고. 특히나 그 시기에 4년차에 붙을 정도였으면 공부 엄청 잘했을 거야. 나는 아니었거든. 이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7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 똑같았거든. 맨날 답안지 보면 빨간색으로 피떡 처리돼 있는데 읽으면 이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왜 쓰세요? 다시 기본서 읽어보세요. 의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조문 쓰세요.
첨삭 잘해주네.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 나도 솔직히. 돼지꼬리. 그래서 되게 네, 답답했었어. 삭제. 그래서 내가 저번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강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주 늦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복습 위주로. 그럼 이제 강사들이 생각하는 일기 스터디의 방향성, 뭐 연기하고의 차이점, 내지는 1년 커리에 있어서의 일기의 위치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네.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가끔 스터디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렵지 않는가 연기가. 실무가 그러면 이제 일기는 또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요, 우리 지금 실무는 플러스 기반으로 문제는 돼요. 플러스가 어려워. 플러스가 치중이 제일 어려워. 아니 그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아니 덜어요. 덜어내가 덜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오해야. 되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내. 아 원래 이제 합해 브랜드가 오히려 어려운 브랜드가 어려운 거지. 근데 문제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학원 대비해서는 더 낮아요. 그건 확실히 장담하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되게 평평하고 그냥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문제는 내고 막 이게 복잡한 장점들은 안 내고 있죠. 뭐 간간히 뭐 기본적인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걸 지금 안 잡으면 안 돼. 새로운 형식으로 좀 내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막 물어보게 낸다거나 아니면 플러스에서 보지 못했던 좀 배치 이런 걸로 나오면은 그런 게 조금 버겁거나 아니면 낯설거나 느낄 수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일기의 난이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안다. 한 번 더 한다기보다도 이제는 플러스 기반의 문제들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들. 그러니까 플러스에 있는 거는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하잖아. 우리 독종도 플러스로 받고 시험 문제도 플러스로 받고 스터디도. 그러니까 문제는 1기 때도 평평하게 될 거야. 입체적으로 되진 않을 거야. 막 그거는 3, 4기 때 오늘 강평 때도 얘기한 게 이제 3, 4기 때는 우리는 이제 나올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0기, 1기, 2기는 계속 진도 위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그런 문제들을 낼 거기 때문에 첨삭의 질은 지금 높이려고 좀 많이 얘기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첨삭은 잘했죠. 개인적으로. 기존편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건 하나 했으면 좋겠어. 어떤 첨삭이든 상관이 없는데 첨삭은 사실은 우리가 과외하는 게 아니잖아. 첨삭 과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변명이라기보다도 채점 팀장들의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게 하다 보면 30분, 40분 걸릴 수 있거든요. 한 부당. 그러면 시간을 못 맞춰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막 불만을 갖지 마시고 팀장들이 계속 있거든요. 우린 내가 계속 나도 공지를 해요. 내가 있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오셔서 팀장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받으세요. 저는 항상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답안지 주세요라고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희들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팀장들한테 찾아오는 게. 근데 오시면 항상 우리가 보고서 얘기 다시 다 해드리니까. 이론은 어떻게? 방향성은?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쉬울 거예요. 나는 한 3기 정도부터 올리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를. 지금 연기에는 최고 배점이 20점짜리죠. 지금. 근데 1기에서는 40점짜리 문제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요. 강평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전주차에 대한 채점 팀장이 짚어놓은 것들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요번 주차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간을 절반 정도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한 번 더 짚어준다라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1기에는 문제는 그 주차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강평을 할 생각이고, 문제 구성은 어차피 뭐 시리법이 다 비슷하겠지만은 진도별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개념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는 거로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아까 이제 첨삭 얘기했지만 나는 첨삭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론 같거든. 네. 사실 뭐 실무는 다 목차 흐름이 다 있고 네. 숫자 위주. 법규는 사실 논점 세트, 네. 판례 이거니까. 근데 이거는 난해하지. 이론은 저는 솔직히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론을
좋아하고 오래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스터디를 오래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 문제를 내면 어느 방향성으로 빠져나간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표라든지 채점팀장들한테 번지를 줍니다. 이쪽으로 엇나갈 거다. 이런 얘기 쓸 거다. 저런 얘기 쓸 거다. 경우의 수는 거의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엇나간 방향들을 조금 좋은 방향, 즉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표준화의 채점의 첨삭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에 이런 논리를 썼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는 승현이 형 말대로 시간적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를 달아드리기는 조금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강평 시간에 이론이 난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네. 일단 1기 정도 되면은 이제 공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예를 들어서 한 5, 600개 되는 의의를 암기하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논술력이나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5, 600개의 의의를 먼저 암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쨌든 뭐 별기설기 엮어가지고 네. 글짓기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글짓기 해서 쓴 게 네. 비문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네. 뭐 피드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연기에서는 그래서 채점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맞춤법, 문장 구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강평자로 있었나? 근데 맞춤법이나 비문을 잡아주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좋다. 왜냐면 앞에 얼굴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맞아야 되는 거 이해한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상호작용 피드백을 서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피드백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첨삭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기저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첨삭을 더 받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같이 얘기해서 만나서 첨삭을 더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비어 있어서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네.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근데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내 자주 경우가 보자. 팀장한테 가는 게 좀 나도 좀 공부하면서 팀장한테 꺼려져요. 물어보는 게 좀 약간 떨리고 뭐 약간 긴장되고 약간 긴장되고 혼날 것 그런 게 같고. 있어. 왠지 아, 뭐 내가 혼나는 사람이야 왜? 내가 뭘? 나 왔을 때 괜히 팀장이 나를 항상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고 딱 가서 뭘 물어보면 이 새끼 이거밖에 안 됐었나? 막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느낌이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그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눅드는데 우리는 뭐 사실 다 쉬운 사람들이라서 아니 돈 냈지 않냐? 돈 냈으면 뒤통수에 빨대 꽂고 쭉 빨아먹어야지 왜 안 빨아먹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근데도 계속 이러니까 내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스스로 위축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협회강의 같은 거 하면 가가지고 강의자한테 가가지고 뭐 물어보게 되게 막 진짜 현업과 관련된 일 아니면 잘 물어보게 잘 안 돼 사실 내가 그럴 수도 당한 있다. 일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격을 낮추셔도 된다 맞아. 우리는 뭐 그냥 선배들이지 뭐 전체적인 이 세대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좀 요즘 세대의 특징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랑 다르게 우리는 막 시스템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계획을 짜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상담하면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보다도 공부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아니 내가 당신 못한다고 누구한테 소문내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나는 당신 질문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모르는 걸 해결해주고 싶을 뿐이니까 창피하지 말고 와라. 근데 또 그 얘기도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솔직히 좀 요즘 세대라고 표현하기가 거리감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나와 다른 세대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니 내가 학원 와가지고 강의 듣고 돈 내고 강의 듣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까지 물어봐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 진짜.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본인 진짜. 아니야. 이 시험은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합격한 시험이야. 그건 맞아. 그러면 본인이 그 틀을 깨야 돼. 그런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시험이야. 그러면 그런 불편함들을 다 극복해야 돼. 우리한테 질문을 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합격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 학교 복규는 일단 뭐 배점이 늘어날 것 같고요. 조금 늘어나겠죠. 배점 늘어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뭐 난이도는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판례를 조금 일기 독종 자료 때 판례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구성할 거니까 판례가 좀 낯서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큰 난이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스터디에 대해서는 이 스터디가 저 상황이 형하고 제가 있을 때 진입했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 우리 학원 시스템이 스터디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학원들이 시스템을 그 스터디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 20년 이상 검증이 됐던 방법이에요. 다 그걸 통해서 합격을 하셨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 맞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참여하면 회독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영순환, 1순환, 2순환 이렇게 있듯이 모르는 거 너무 끙끙 알아서 그 부분을 못 넘어가고 내가 소화시킨다 그러면 옛날 산수로 치면 집합만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자갈치 판결에서 놓치지 말고 넘어가고 또 다른 거 이해되는 거 하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스터디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